자, 진달래꽃 그 OX랑 해서 한번 좀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들이 우리다, 우뿔이 우리다, 흘리 우리다에서 이렇게 쓰세요. 우리다의 반복. 우리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평안북도 실제 지명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변의 약산. 그 다음에 1년, 4년이 형태가 똑같거나 유사해서 안정감 주는 거 뭐라 그랬냐면 수미, 상관.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이미 임과 이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X고, 5번에 아름 따다 가시는 길에 뿌려주는 거 산화공덕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 축복을 의미해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6번 뿌려진 꽃을 밟고 가라. 자기 희생 맞죠? 그러니까 XOO. 자, 그 다음에 7번에 어울리는 자세가 좀 뭐냐면 자, 먼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이것은 이제 체념이나 인종 쪽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그러니까 3번이나 5번 중 하나일 텐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꾸려주는 거 축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이게 희생이고, 다음에 죽어도 이게 인종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인종이라는 건 참고 견딘다 이 뜻이죠. 승화. 한 단계도 승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없는데 얘들아, 기억은 안 봐도 진달래꽃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진달래꽃의 의미 뭐예요? 2번이죠. 희생적인 사랑. 다음에 우리다의 반복 맞죠? 그 다음에 각연을 삼행으로 배열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두 개여야겠네. 두 개만. 유사한 식구 처음 끝에 반복한 거는 아니고, 음성 상징어도 그닥 걸음걸음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답이 A, B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1번. 됐어요? 됐니?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작품을 또 좀 본다고 7주차 작품을 좀 볼 거, 중요한 작품들이 있어서. 자, 7주차 보면은 196페이지. 제목이 좀 특이해요. 봄은 고양이로다. 봄은 고양이로다. 자, 제목부터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보세요. 봄이 A고 고양이가 B죠. 이런 거 뭐라 그랬죠? 아까 두 대상 똑같은 거? 무슨 법이라 그랬죠? A는 B? 현지야, A, B 똑같다 그러는 거 뭐더라? 유호는? 은유법이에요. 자, 그래서 봄은 고양이로다는 뭐냐면, 자, 거기다 쓰세요. 주제가 뭐냐면, 고양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봄의 생명력이에요. 고양이, 너네 사실 약간 고양이와 봄이 딱 이렇게 뭔가 매치되는 거는 솔직히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좀 재밌는 시인데, 고양이가 있는 의미, 그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있잖아. 그거를 약간 봄과 관련 지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털, 약간 이런 거를 통해서 뭐냐면,
봄은 우리 흔히 어떻게 하냐면 뭔가 피어나는 계절이죠. 새로 이렇게 막 자라고 생겨나고 뭔가 생명력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꽃가루와 같이. 얘들아, 뭐뭐 같이 나왔네. 자, 뭐뭐 같이 뭘까요? 직유법이죠. 꽃가루와 같이 직유법입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자, 거기 부드러운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부드러운 같은 거 피부로 느끼죠? 촉각이라고 하면 촉각.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향기는 뭐겠어요? 냄새로 맡으니까 후각입니다. 코로 냄새 맡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촉각, 후각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심상이라 그러죠. 이미지. 딱 떠오르는 거, 감각으로.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얘들아, 얘도 직유죠.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호동그랗다는 건 동그랗다는 거죠. 고양이의 눈에, 걔는 뭐냐면 시각이겠죠. 시각이라고 쓰시고,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얘들아, 그리고 거기서 미쳤다는 거는 너네 약간 좀 안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거기다 쓰세요. 그만큼 열정적이를. 우리가 그래서 나는 요새 음악에 미쳐있다. 그거는 욕이 아니에요. 뭔가에 미쳐있다는 건 그만큼 열정이 있고 거기에 푹 빠져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친 봄의 불길이라는 거는 그만큼 열정적, 거기다 쓰세요. 열정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열정적, 역동적. 열정적이고 역동적이다. 그 다음에 고요히, 그러니까 1년에서는 고양이의 털 써봐. 1년에서는 고양이 털이고요. 부드러운 고양이 털이고, 2년은 고양이의 눈이고. 너네 고양이 눈이 좀 어때요? 되게 동그랗고 실제로 되게 이글이글해 보이고도 그러잖아요. 다음에 이제 3년은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 거기도 쓰세요. 시각이지, 입술. 그럼 얘는 이번엔 입술이에요.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얘들아, 포근한 쓰세요. 포근한 뭘까요? 촉각이에요. 포근한. 포근한 촉각. 다음에 날카롭게 쭉 뻗음. 이것도 시각이거든요. 고양이의 수염. 이번에는 수염이네.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푸른도 뭐겠어요? 쓰세요. 푸른도 시각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있잖아. 이렇게 포근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는 촉각이고요. 만지니까. 그 다음에 향기는 냄새 맡으니까 후각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있죠. 뭐 푸르다, 뭐 아까 쭉 뻗었다, 불길이다 이런 거는 눈으로 보니까 시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 얘들아, 끝에 보세요. 도다 있지. 도다 동그라미 해봐. 도다. 알아. 뭐겠어요? 운율. 운율 써놔, 운율. 네. 운율. 뭐뭐 도다, 뭐뭐 알아. 반복되죠. 운율 됩니다. 이 시는 조금 오래된 시긴 한데, 여러분이 아마 좀 많이 보진 아직 못했던 시일 거예요.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거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보다 이제 뒤에 작품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보다는. 아우, 미안. 자, 뭐를 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얘도 1, 2, 3, 4였죠.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해보세요. 1과 3. 그러니까 뭐냐면 1년이 털이고 3년이 입술이고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얘는 눈이고 얘는 수염이죠. 그러면 털이랑 입술은 뭐냐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적이라 그러고 눈이나 수염은 보면은 막 불길이 흐르고 생기가 뛰놀고 하기 때문에 얘는 움직여요. 동적이에요.
그래서 정적과 동적 이미지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 1년, 3년은 내용상 멈춰져 있어요. 뭔가 조용하고 차물어요. 고요히 다물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2와 3은 불길이 위글위글 타오르고 그다음에 뭐 생기가 뛰노르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에서 정적인 이미지라고도 그러고 동적인 이미지라고도 하거든요. 정적인 거는 조금 차분한 이미지고 동적인 거는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자, 그럼 옆으로 가봅시다. 197쪽에 주제 한번 발표해봐. 고양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봄의 생명력이고 특징 채워볼게요. 1년 참신한 비유. 그래서 봄을 고양이에 빗댔다. 봄은 고양이로다. 그 다음에 2년 이미지의 대조. 어떤 이미지가 대조된다고요? 움직이는 동적과 멈춰있는 정적.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 뭐 시각, 촉각, 후각.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 오케이? 됐죠? 혹시 못 쓴 거 있니? 됐어? 그러면 뒤에 198쪽 한번 해봅시다. 아, 199쪽. 한번 해주세요. 몇 개 안 됩니다. 199쪽. 됐니? 자, 맞춰볼까요? 1번 시의 화자는 고양이를 통해 봄을 노래한다. 맞아요. 5. 2번 각 여는 고양이 신체 일부를 통해서 봄의 속성을 묘사한다. 맞아요. 3번 반복. 얘들아 종결음이라고 나오지? 종결음이라는 게 끝에 말을 하는 거. 로모로다 모모도다. 맞죠? 5. 고양이 눈은 금방울에 비유돼서 시각적 이미지. 맞죠? 금방울 색깔이니까. 5번 어두운 현실을 얘들아 풍자라는 거는 뭔가 대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찾는 건데 이거는 그런 시가 아니죠. X예요. 6번 감각적 이미지. 그쵸? 뭐 시각, 촉각 이런 게 나오죠? 맞고. 7번 봄의 생명력과 활기찬 기운을 고양이에. 맞아요. 5 X가 5번만 X고 나머지는 다 5네요. 그 다음에 얘들아 6번 문제 보시면 이와 같은 작품 줄거봐봐. 얘들아 위의 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작품이면 뭐겠니? 쓰세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는 건데 2번 보세요. 인물 간 갈등은 뭘 것 같아? 시예요? 소설이지. 쓰세요, 그 옆에다. 2번의 인물 간 갈등은 소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알았지? 너네 갈등이 뭔지 알죠? 인물끼리 이렇게 대립하던 거. 9번 이 시에 대한 거면 위에 거 맞죠? 그럼 뭐냐면 4번이죠. 시의 감각과 표현보다는 의미나 내용적 아니지요. 감각 표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고 10번은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전체를 다 쓰랬잖아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이거랑 이거 하나랑 그쵸? 다 쓰랬다 그 행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섯째 줄에 포근한 봄조름이 떠돌아라. 요거 두 개. 그래서 거기 부드러운이랑 포근한. 네. 다음에 11번 이 작품의 운율에 대한 4번에 보시면 의태어나 의성어는 안 쓰였습니다. 얘들아 의태어 의성어는 뭐냐면 흉내내거나 소리, 그러니까 뭐 꿀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장아장. 근데 여기 보면 의성 의태어는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흉내내는 말은 안 쓰였다. 됐지? 그래서 답이 1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자, 얘들아, 200쪽 보시면 중요한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나룻배와 행인. 자, 누구냐면 한용운 시인입니다. 자, 너네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게 많아요. 혹시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요? 네. 요 혹시 한용운 시인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못 들어봤으면 오늘부로 꼭 기억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니네가 오늘 저랑 4편의 시를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김소월이랑 한용운 시인은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넌 내가 보니까 니네가 김소월 시인은 워낙 뭐 그 진달래꽃은 많이 좀 이래저래 봤던 것 같은데 요 한용운 시인은 니네가 알 수도 있는데 약간 아리까리할 것 같아요. 오늘부로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용운 시인은 자 보세요. 할 게 좀 얘들아 적으세요. 그리고 미안한데 필기 좀 합시다. 적을 게 많습니다. 거기 빈 공간 있죠. 한용운 시인 이렇게 내려서 필기 좀 하세요. 알았지? 자, 한용운 시인은 먼저 시인이면서 승려, 그러니까 스님이에요. 스님이면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3가지 역할이 있어요. 시를 쓰기도 했으면서 종교적으로는 불교의 스님. 그래서 너네 왜 동국대학교 알아요 혹시? 그 동국대학교의 어떤 좀 기념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한용운 시인. 그 동국대학교가 재단이 불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말했죠. 너네 왜 그 유관순 만세운동 할 때 그때 그 민족 대표들이 모이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지도자가 모일 수 있는 게 종교밖에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불교 대표가 바로 한용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되게 좀 서정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어조의 시를 써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는데 되게 뭔가 공손하고 부드럽고 이런 존칭어가 나오고 이런 시를 씁니다. 되게. 그러니까 한용운 시인의 자기 성격은 원래 대쪽 같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또 시는 또 달라요. 성품은 되게 강직하고 강인한 독립운동가였는데 비해서 시는 또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대표작. 자, 대표작에는 좀 뭐가 있냐면 요 나룻배와 행인도 그렇고 님의 침묵. 그 다음에 뭐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복종 뭐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요거 님의 침묵이랑 요 나룻배와 요 두 편이에요. 그리고 너네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 너네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고등학교가 안 멀잖아요. 내년이지? 빠르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아무래도 니네가 조금 궁금한 게 어떤 작품들을 시험에 보게 되고 어떤 작품들이 수능에 출제될까. 근데 이런 그 출제할 때도 좀 사랑받는 시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작품도 좋아야 되지만 인품이나 이런 거 면에서도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친일 경력이 있다든지 성격이나 소문이 안 좋다든지 이런 작가의 작품을 좀 시험에 국가시험에 내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윤동주나 이런 이육사나 이런 사람들의 시가 인기 있는 이유가 시 자체도 좋지만 내용상이나 이런 이 삶 자체도 모범가 한용운도 그래요. 한용운 시인 역시 독립운동가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용운 시인의 시도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세계가 되게 단순해요. 아까 말했듯이 되게 서정적이고 좀 여성적이고 시에서 자 거기다 한쪽에 또 쓰세요. 한용운 시에서 님이나 당신이 나와요. 좀 공통적으로 여기도 뭐 님의 침묵 이러죠. 그 여기 나룻배와 행인에서도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러고 나오잖아요. 요 의미가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용운 씨가 나올 때 너네가 약간 좀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얘와 관련이 됩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의 시인이자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님은 뭐냐면 님이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스님이었다면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부처, 그러니까 절대자, 종교적인 깨달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불교든 기독교든 뭔가 내가 수양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그 종교를 갖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약 불교라고 보면은 절대자는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독립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좀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빼앗긴 조국이에요. 그래서 너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볼 거는 이겁니다. 아마 요거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마치 나라를 빼앗긴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언젠가 나라를 찾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님이나 당신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빼앗긴 조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상과 관련 지으면. 일제강점기였다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에서 당신이 뭐냐면 바로 빼앗긴 조국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한용운 시인은 조국을 찾고 싶은 거죠. 너네 나룻배가 뭔 줄 알죠? 그 조그만 배잖아요. 뭐냐면 나는 나룻배는 힘겹게 당신을 태워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럼 아까 진달래꽃에서도 꽃 뿌려주고 밟고 가라 그랬잖아요. 요 나룻배와 행인에서도 뭐냐면 희생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태워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정리 좀 되시죠? 자, 그럼 이거 지워보고
자, 읽어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먼저 쓰세요. 나가 누굴까요? 바로 나가 시적 화자입니다. 나는 나룻배고 당신은 행인이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자, 쓰세요. A는 B죠. 뭐라 그랬죠, 이거? 은유법입니다. 뭐라고요? 은유법. 나는 나룻배고 당신은 행인이다. 행인은 뭔 줄 알죠? 배 타고 건너가는 사람. 그리고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대꾸법이라고도 해요. 같은 문장 구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가 있으면 당신이 있고 나룻배가 있으면 행인이 있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그리고 말했죠. 자, 당신의 의미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종교적인 깨달음. 세 번째, 빼앗긴 조국. 근데 어느 쪽이 가깝다? 요게 제일 해석을 많이 한다. 요걸로. 자, 보세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무관심이죠. 무시하고 무관심이에요. 흙발로 짓밟는데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물 동그라미, 물이 바로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러면 나는 희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당신은 무시하고 무관심한데 나는 안고 갑니다. 희생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르죠.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당신이라면 다 희생하고 태워다 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뒤도 안 돌아봐요.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 얘들아, 여울도 물이랑 똑같아요. 여울도 이겁니다. 고난이나 희생.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안고 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 다음에 얘들아, 짓밟습니다. 건너갑니다. 입니다. 쓰세요. 존칭어 쓰고 그 다음에 운유를 주겠죠. 존칭어를 써서 부드럽고 공손한 느낌을 주고 운율을 맞춰준다. 다시 한번 존칭어를 써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공손한 느낌을 주고 끝에가 씁니다로 끝나니까 운율을 주고. 됐죠? 빨라요? 괜찮지? 괜찮아? 빨라요? 자, 지워도 될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래서 이거 은유법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지야, 이제 은유법 알았지? A는 B. 자, 그다음 오늘 은유법 되게 많이 나오죠. 보세요. 봄은 고양이로다. 그 다음에 나는 나룻배,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있죠. 뭐 우주의 그거 내 귀는 우주의 안테나도요. 오늘 은유법이 정말 많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얘들아, 바람 눈비도 동그라미 해봐. 바람이나 눈비도 뭐겠니? 고난과 시련이죠.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괄호 쳐봐.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그 다음에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거기다 쓰세요. 차가운 당신의 태도죠. 기껏 태워다 줬더니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되게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얘들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거기다 쓰세요. 거자 필반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얘의 반대가 뭐냐면 거자필반의 반대가 너네 인생은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뭐냐면 언젠간 이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인생은 회사정리 거자필 이것도 약간 불교 용어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뭐지? 그 산화공덕처럼. 근데 니네 이 나룻배와 행인의 한용운이 마침 불교 스님이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너네 이렇게 생각해봐라. 불교에서는 윤회설 믿는 거 아시죠? 윤회설이 뭐죠? 바퀴처럼 생명이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으로 끝이 아니라 또 돌고, 그러니까 뭐 물론 나는 아니지만 내 지금 모습은 아니겠지만 내 생명은 그대로라서 우주에 아까 우주와 교감도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만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꼭 전생 후생이 아니라도 사람은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니네 좀 너무 악하게 헤어지거나 좀 나쁘게 헤어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뭐 다시 안 보고 말지 막 이러고 되게 좀 극단적으로 많이 그랬는데, 왜냐면 사람 일은 몰라요. 언제 또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마주칠지도 모르는 게 또 사람의 인연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이게 거자필반도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또 당신이 돌아올 거를 안다. 근데 반대는 뭐라고요? 회자정리다. 언젠가 우리는 헤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너네도 나와 이렇게 기초반 수업을 하다가 언젠간 니네가 이제 올라가고 다른 학년으로 가겠지만 또 모르죠. 제가 혹시 또 반이 교체되거나 해서 또 얘들아 이제 정말 희한한 경우도 몇 번 있었어. 저도 어땠냐면 이런 적도 있었다. 학원에서 예전 학원에 저도 좀 처음에 되게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하필 내가 처음 발을 디뎠던 학원에서 월급이 밀렸던 거예요. 근데 나만 밀린 그때 그러니까 학원이 좀 문을 닫으려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좀 나나 다른 선생님들이 재수없게 걸린 건데 그때 그러니까 좀 서로 감정들이 안 좋았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월급도 밀리지 분위기들도 그렇지 웃으면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학원을 그만두고 좀 얼마 후에 다른 학원을 갔거든? 근데 거기서 그 일하던 선생님을 또 만났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런데 이제 물론 웃으면서 했고 그 선생님도 아닌 게 아니라 마침 또 내가 입사할 때 그 선생님은 또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의 시간을 거치는데 내가 느낀 게 그거였어. 이래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그런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거자필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언젠간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당신이 꼭 돌아오기를 바란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란다. 이거 아니겠니? 지금 우리나라가 떠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 옆에 없는데 돌아왔기를 나는 믿는다. 그거겠죠. 근데 얘들아 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한용운 시인이 안타깝게 독립을 못 봤어.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1945년이잖아요. 1944년에 돌아가셨어. 안타깝죠.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셨으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거를 봤을 텐데, 그게 좀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신이 돌아왔다는 걸 알면 시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게 안타깝게 안 됐지. 여튼.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낡아갑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인고의 시간. 그 다음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위아래 똑같죠? 아까 이거 뭘까요?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 얘도 수미상관 나왔어요.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오늘 수업을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0% 다 가져가지는 못해도 일부만 가져가도 성공입니다, 정말. 그냥 오늘 한번 잘 돌이켜봐. 가서 오늘 김소월 시인을 배웠다. 한용운, 이것만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시인들입니다. 너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해서 할 때 필수적인 시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니네 오늘 시간이 낭비된 게 아닐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보셔서 마무리 합시다. 자, 거기 주제 볼까요? 주제.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 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쓸까요? 위에다 조국의 독립 기원. 그것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조국의 독립을 기원한다는 그 속마음이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좀 채워볼게요. 첫 번째, 화자는 자신을 뭐에 비유해요? 나룻배에 비유. 그래서 끝에다 은유법 쓰시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 다음에 위아래 똑같은 거 뭐랬죠? 수미상관. 그 다음에 경호체. 높임말 쓰죠? 씁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자, 202쪽, 203쪽 하고 너네 딱 가면 시간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